네, 군 장성이 부하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데 이어서 육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군대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듣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네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러모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보직 해임됐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고 현재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처음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요. 예. 저희가 이제 제보받은 것은 원래 3월입니다. 예. 3월에 여군을 성추행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것이 4월 7일에 국방장관께서 공직기강 점검 회의 때 발표하는 날 군 당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이제 수사가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가해자가 사단장이면 최고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보직 해임이나 그 전에 있었던 진해 해군기지 사령관에 대한 긴급 체포나 보직 해임 이런 것들과 상반되게 예. 가해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예. 해당 사단장을 빨리 직위 해제, 그러니까 즉 보직 해임하고 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육군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추가 피해자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작년 9월에도 다른 여군을 성추행했고요. 예. 작년 11월에도 다른 여군을 성추행한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성추행이 아니라 예. 상습범인 것이죠. 네. 그러면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긴급 체포를 해서 예.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조치는 김용호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인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관을 질책하셨고 국방장관께서도 공직기강 점검회의 때 굉장히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 사건 진행을 육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저희는 좀 의문입니다. 예. 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위계 질서가 철저한 군부대 특성상 상급자가 부하 여군에 대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면 피해자로서는 방어 수단이 거의 없다.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꾸준히 되었었는데 이번 사건 피해자도 고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뒤에 4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군 입장에서는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것을 말을 잘 못하죠.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 실태조사를 보더라도요. 42%에 가까이 되는 분들이 여성들이 이제 이것이 신속 정확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작년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 장군에 대한 수사를 펼칠 때 그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쌍방의 진술이 어긋난다. 예. 이 얘기인즉슨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것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해 사단장은 부인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예. 왜 이 사단장이 운전병도 없이 본인이 직접 송추해서 예. 그 여군을 태워서 서울까지 밥을 먹으러 왔는지, 네. 왜 와인을 먹었는지, 예. 그러면 운행 기록을 보면 되거든요. 곳곳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행 자료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을 탐문을 해도
사단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참모들은 빨리 어디 갔는지 알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정황을 맞춰보면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은 네. 가해자가 거짓말한다는 것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또 하나는 자기가 손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성추행을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해자가 거짓말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가운데서 2명이 더 나온 상태라면 이것은 긴급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차 피해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좀 이뤄지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보직 해임이 답니다. 사실은 이 보직 해임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 장군이 지금 그 사단에 없다는 것뿐이지 장군이라는 원스타 직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할 개연성 굉장히 높고요. 장군할 위치 가지고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무엇을 또 사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이제 확인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접해보신 게 있습니까? 네, 잘 접했습니다. 실시간 저한테 보고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장관님이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군인권센터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 기구를 미국이나 프랑스 군대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송 장관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죠? 송 장관님이 여성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성이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후의 처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피해자들한테는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되게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송영무 장관의 경우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이제 누적됨으로 인해서 송 장관이 성고충 전문 간담회에서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대책이 어떤 이런 발언과 이런 인식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런 발언은 차치하고서라도 송 장관이 제시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 장관님이 어떤 대책을 제시했는지 저로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긴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발언은 대책이 아니죠. 그냥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예방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고가 나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요. 땜질식 처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을 시키겠다, 삼진 아웃을 시키겠다. 수차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적 행위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사건 처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은 없습니다. 미군도 프랑스 군대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장관 직속으로 떼미스라는 조직과 사프라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이 기구가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일관되게 전담해서 합니다. 일선에서는 높은 사람이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무마하기 쉽기 때문에 장관직 속에 이런 기구를 둬서 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네. 예, 이런 선진국형 기구가 우리 국방부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군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장관님 스스로가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성 장군, 삼성 장군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인권 교육과 그리고 성인지 교육을 그냥 진급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예. 수시로 좀 교육을 통해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추행 관련 내용들 저희가 좀 접해봤는데요. 군인권센터 소장이시죠.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